10억 원. 많은 직장인들이 은퇴 자금의 목표로 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0억만 모아서 미국 SP500 ETF에 넣어두고 매년 4%씩, 그러니까 4천만 원씩 꺼냈으면 죽을 때까지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4%의 법칙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그 꿈을 조금 잔인하게 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미국의 4% 법칙을 한국의 현실, 특히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한다면 여러분의 은퇴 자금은 10억이 아니라 13억, 아니 15억이 있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미국에는 없는 은퇴 자금에 거대한 구멍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매매할 때마다 살점을 떼어가는 22% 양도소득세, 혹은 49.5%까지 치솟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것들을 계산에 넣지 않은 4% 법칙은 그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문제를 지적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드리러 왔습니다. 같은 10억 원이라도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은퇴 가능 여부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제작한 은퇴 시뮬레이션 계산기를 통해 왜 일반 계좌에서의 은퇴가 위험한지, IRP, 개인형, 퇴직연금가 어떻게 여러분의 수명을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인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가 있어야 한국 서울 하늘 아래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지 소수점 단위까지 정밀하게 타격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을 아껴줄 영상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4%의 법칙, 트리니티 스타디의 기본 전제부터 아주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식과 채권에 적절히 분산 투자된 자산에서 매년 4%를 인출하고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 인출액을 늘려도 30년 뒤에 돈이 남아있을 확률이 98%라는 이론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통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4%라는 숫자에 치명적인 마찰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모두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정 1.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은퇴하기 많은 분들이 타이절 미국 SP500이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ETF를 모으십니다. 편리하고 보수도 저렴하니까요. 그런데 은퇴 후 생활비로 쓰기 위해 매달 300만 원연, 600만 원의 배당이나 매도 차익을 실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수익이 이 0만 원을 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지옥문이 열립니다. 이 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최대 49.5%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세금이 아닙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이 이 0만 원 혹은 지역가입자 기준 0만 원을 넘으면 여러분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집, 자동차에까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은퇴해서 숨만 쉬는데 매달 40만 원의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 생활비는 300만 원이었는데 세금 떼고 건보료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230만 원 남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니 원금을 더 깨야 하고 원금은 더 빨리 고갈되는 악순환. 이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의 비극입니다. 함정 2. 일반 계좌에서 미국 직투 디렉트로 은퇴하기. A. 그래서 저는 SPY, QQQ 직접 투자하는데요. 똑똑하십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 22% 되니까 건보료 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22%의 고정세율입니다. 매년 250만 원 공제를 해주지만 생활비로 0만 원, 0만 원을 인출해야 하는 은퇴자에게 250만 원 공제는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22%를 떼갑니다. 여러분이 1억 원의 수익을 실현해서
생활비로 쓰려는데 이 200만 원을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미국의 4% 법칙은 세전 기준이 아니라 사실상 세후 기준으로 계산해야 안전합니다. 즉, 한국에서 직투로 4% 법칙을 지키려면 세금을 내주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일반 계좌 국내장이든 해외장이든을 이용한 파이어족 탈출 계획은 비용 때문에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발 노후 준비 좀 스스로 하라며 엄청난 혜택을 몰아준 계좌, 바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묶이는 게 싫다며 이 계좌를 기피하지만 은퇴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보다 강력한 무기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수학적으로 증명해 드립니다. 이유 1. 과세. 2년 복리의 엔진을 꺼뜨리지 않는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받을 때 15.4%, 팔 때 22% 세금을 냅니다. 세금으로 나간 돈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복리 효과가 뚝 끊기는 거죠. 하지만 IRP 계좌 안에서는 여러분이 사고 팔고 배당을 받고 10억을 벌어도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영원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서 재투자됩니다. 이 이연된 세금이 10년, 20년 동안 굴러가며 만들어내는 추가 수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바로 스노우볼 효과의 핵심입니다. 이유 2. 압도적인 저율 과세. 나중에 찾을 때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은 3.3%, 5.5%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해외 직투 양도세 22%, 일반 계좌 배당 소득세 15.4%, IRP 연금 소득세 5.5%, 최대 1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쳤을 때 직투는 이 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IRP는 5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65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수록 세율은 4.4%, 3.3%로 더 낮아집니다. 이유 3. 건보료의 안전지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세법상 사적 연금 소득 ERP, 연금저축은 연일 500만 원 개정 세법 기준 체크 필요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이를 초과하더라도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정책 변경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벙커입니다. 은퇴자의 가장 큰 적인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벙커가 바로 연금 계좌입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숫자로 검증해보죠. 여러분이 서울에서 2인 가구로 숨만 쉬고 사는데 필요한 월 생활비를 300만 원 연, 6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일반 계좌. 여러분이 매년 600만 원을 세후로 손에 쥐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22%를 역산해서 계산해보면 여러분은 매년 약 500만 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 적용 후 계산. 거기에 혹시 모를 건보료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잡으면 4% 룰을 적용했을 때 필요한 은퇴 자금은 약 11억 5천만 원입니다. 시나리오 B. IRP. 연금 계좌 활용. 똑같이 세후 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세금이 5.5%입니다. 계산해보면 여러분은 매년 약 800만 원 어치만 인출하면 됩니다. 세금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를 4% 룰에 대입하면 필요한 은퇴 자금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결과 비교 보이시나요? 같은 생활 수준을 누리는데 IRP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은퇴 자금이 2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라면 꼬박 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을 계좌 선택 하나만으로 번 겁니다. 이게 바로 금융 지식의 차이가 부의 차이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IRP는 1년에 800만 원밖에 못 넣잖아요. 10억을 언제 모으죠? 맞습니다. 연금 계좌의 유일한 단점은 입금 한도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파이어족을 위한 3단계 자금 축적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1단계 세액공제 한도 풀 활용 연 900만 원 연금 저축 600만 원 더스 IRP 300만 원 또는 IRP에만 900만 원 이렇게 매년 9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5% 즉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건 수익률 16.5%짜리 확정 상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환급받은 돈을 다시 재투자하세요.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2단계 추가 납입 한도 활용 연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지만 연금 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연일 800만 원입니다. 나머지 900만 원도 꽉 채워 넣으세요. 세액공제도 안 해주는데 왜요? 이 돈은 나중에 뺄 때 세금을 아예 안 내기 때문입니다. 과세. 하지만 이 돈이 계좌 안에서 굴러가며 낳은 수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 이연 혜택을 받습니다. 3단계 ISA 만기 자금의 풍차 돌리기 이게 핵심 비기입니다. ISA 중개형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활용하세요. ISA 계좌는 연 2억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하지만 진짜 꿀팁은 만기 자금, 연금 전환 제도입니다. 그런 ISA 의무 기간인 3년이 지날 때마다 만기 자금을 전액 연금 계좌로 이체하세요. 그러면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와 상관없이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해 줍니다. 전략 요약, 연금 저축, IRP에 매년 800만 원 적립, 동시에 ISA에 매년 2억만 원 적립, 3년마다 ISA 만기 자금 약 6억만 원 플러스 알파를 연금 계좌로 점프시킴. 이 풍차 돌리기 전략을 쓰면 매년 거의 4, 5천만 원의 자금을 세제 혜택 계좌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5억, 20년이면 복리까지 합쳐 10억 달성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물론 IRP가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은 유동성입니다. 55세 이전에 주택 구입이나 긴급 자금 등으로 돈을 빼야 한다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 16.5%를 다 토해내야 합니다. 기타 소득세 16.5% 부과. 그래서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타임라인에 맞춰 배분되어야 합니다. 단기, 중기 자금 결혼, 주택, ISA 계좌 불하기, 일반 계좌 활용, 유동성 확보, 초장기 자금 55세, 이후 은퇴, IRP 더스 연금 저축 세제 혜택 극대화. 제가 추천하는 황금 비율은 은퇴 자산의 60, 70%는 연금 계좌, 30, 40%는 유동성 계좌입니다. 이 비율만 지켜도 여러분은 유동성 위기 없이 세금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는 안전자산 예금, 채권 등을 30%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이걸 답답해 하시는데 사실 은퇴 자금에서 30% 정도 채권을 가져가는 것은 자산 배분의 기본입니다. TDF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상품을 활용하면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도 이 규제를 스마트하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으로 파이어족이 되려면 세금과 건보료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넘는 유일한 사다리는 IRP와 연금 저축입니다. 10억이 있어야 은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IRP를 잘 활용하면 8억, 아니 7억으로도 남들 10억 가진 것보다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문맹을 탈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증권사 앱을 켜보세요. IRP 계좌가 개설되어 있나요? 올해 한도는 얼마나 채우셨나요? ISA 계좌는 만들어 두셨나요? ISA는 만든 날부터 3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니 깡통 계좌라도 일단 만드셔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만든 한국형 파이어족 은퇴 계산기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 생활비를 입력하고 IRP를 썼을 때
은퇴 시기가 몇 년이나 당겨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당장 절약을 시작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뿜어져 나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함께 은퇴하고 싶은 친구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ISA 계좌, 서민형 vs 일반형 완벽 정리 및 2025년 개정 세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